자, 오늘은 중풍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과 돌연심장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찾아오는 부정맥 환자들, 네.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증상을 느끼고 찾아오게 됩니까? 네. 제 외래로 오는 환자분들이 주된 호소하는 증상들이요. 두근거림이 있고 또는 쓰러졌다라는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두근거린다. 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앉아 아무런 어떤 자극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보고 편하게 네, 집에서 있다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슴이 네. 두근두근 뛴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덜컹. 덜컹. 그러니까 뭔가 놀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네. 의식을 잃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장 때문에도 쓰러집니까? 그렇죠. 심장 때문에. 결국 심장이 중요한 거는 펌프 기능을 해줘서 네네네. 우리 몸에 있는 곳곳에다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뭐 간, 뭐 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도 피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머리로 피가 안 가게 되면은 의식을 잃을 수 순간적으로 안 가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가 있죠. 그게 짧게는 뭐 3, 4초 이런 거는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은 길게 10초 정도 심장이 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다가 픽 쓰러지거나 그렇죠. 피가 안 가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할 테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근거림 또는 쓰러진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이 불안하시고 또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 위해서 내원하신 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건강 검진을 하시면서 심전도를 찍으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렇죠. 심전도가 기본 사항에 많이 들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심전도를 찍고 나서 뭔가 심전도 이상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큰 이상인지 아니면 확인하시려고. 확인하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시는 환자들 대부분은 네. 치료를 요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나요? 상담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은 증상이 있으셔서 오지만은 네. 괜찮다고 안심을 해줘서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심방세동 환자분처럼 네, 네. 나 증상도 없는데 이게 치료 받아야 되냐? 라고 그냥 상담하러 오시는 상담하러만 왔는데 항응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하다가 네. 중풍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중에. 예. 그래서 굉장히 설득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치료받지 말아야 되려고 말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안심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해서 오셨는데 치료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면 너무 기쁘시겠죠, 너무 그러면. 좋으시니까는 네. 그런 굉장히 아주 만족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하나 듣고 결국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안심을 갖고 하니까는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보람 느낍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심방세동이란 게 그러면은 네. 이거는 하나 좀 여쭤봐야 돼. 심방세동이란 게 심방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심장은 크게 두 개로 네, 구성되어 심방, 있다고. 심실이죠. 네, 그거 저희도 배웁니다. 심방과 네. 심실로 나눠져 네네네. 있는데요. 그 중에 심방의 미세한 떨림, 미세하게 떨린다라고 이제 붙인 건데요. 보통 우리가 심장이 1분에 몇 회 정도 뛰시는지 아시나요? 60에서 70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60에서 보통 100회 네. 이하로 뛰게 되면 정상으로 뛰는 건데 심방세동 환자분은 심방 자체가 네. 350에서 600회를 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떨리는 미세하게 게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수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약하고. 심장이 고여 있는 피들이 네.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돌 수 있게 펌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떨리게 되면은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심장에 저류가 생깁니다. 심방 안에 그러니까 피가 잘 못 돌고 고이게 되니까 결국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고인물에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떡 생긴 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중풍,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이 중풍, 뇌졸중 위험성이 5배 높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맥이란 건 그렇다면 뭔가? 부정맥 참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자로 말하면 아니 부자에 예. 발을 정자, 예. 맥. 그래서 뛰는 바르게 그렇죠. 예. 바르게 뛰지 않는다라는 건데 맥박이 일정하게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에는 맥박이 60에서 100회 사이로 뛰는 것을 정상적인 맥박을 하는 건데 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뛰는 거, 100회 이상 뛰는 거를 빈맥이라 하는 거고 빈맥. 빈맥, 약하다는 뜻이죠. 빠를 빈. 아, 자주 예, 뛴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빠를 빈이? 빈맥. 예. 빈맥이고
60회 미만으로 뛰게 되면 서맥, 느릴 서, 예, 서맥이라고 얘기를 한자로 합니다. 서, 빈 이렇게 써가지고. 예, 서맥, 빈맥이라고 하고 네. 60에서 100회 안에 들어가도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냐 또는 불규칙하게 뛰냐에 따라서 네네. 부정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맥박이 지금 뛰었는데 지금 잡아봤는데 70회다 정상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70회가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따따 따 그쵸. 따따따따 뭐 이렇게 가면 예. 이것도 이제 그게 심방세동 환자분들의 맥박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는 거가 이게 있습니다. 예. 심장의 구조를 좀 알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심장을 이렇게 단면도를 가지고 네.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거 좀 간단하게 구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의 크기는 저희가 이제 주먹, 어른 네. 주먹 정도 크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른 주먹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 크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기 예, 자기 심장, 예, 자기 가슴에 놓게 놓으면은 네. 심장은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 순환을 시켜주는 이 펌프 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아들이고 심장의 밖으로 피를 내보내는 기능 역할을 하는데 네. 심장 밖으로 피를 보내는 곳은 심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심실이 보내는 거죠. 예, 심실이 보내는 곳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심방이라고 공간이라는 곳이라고 이게 방처럼 돼 있어서 심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심실과 심방은 다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 예.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예. 나눠주고 있고요. 우심방, 우심실 쪽은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쪽에 이제 말하자면 온 몸을 거쳐가지고 온 노폐물을 우리 산소 농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네, 네. 그런 피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우심방은 네. 우심방에서 받아들이고 그 피를 다시 우심실로 보내요. 보내주면은 네. 우심실에서 피를 짜주게 되면 그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폐에서 산소를 이제 맑은 산소를 다시 공급해주게 되면은 네. 그 맑은 산소가 들어가 있는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맑은 피는 좌심실로 들어가서 네. 좌심실이 한 번에 짜주게 되면은 그 힘으로 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4개 방으로 나눠져 있는 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네. 저희가 알아보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심실세동은 없는 거예요? 심실세동도 당연히 있죠. 있어요? 예. 심방세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회에서 한 600회 정도 뛰는 건데 네네. 심실세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뛰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겠네. 그 짜주는 왜냐하면은 곳인데. 짜주는 곳인데 네. 피가 나가지 않으니까는 그러네요. 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상태에서는 몇 분 있다가 되면은 심장 마비가 오셔서 결국 심장 마비 상태고요. 지금 심장 마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심실세동이 심실세동은 심방세동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심방세동은 네. 심실로 가는 피가 약해지는 건데 네. 심실세동은 네.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피가 나가는 약하니까. 피가 약해지니까는.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펌프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환자분들의 생명과는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네. 조금 이 숨이 차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심실세동은 정말 그건 위급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 상황이 몇 분만 지속되면은 네.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방세동은 좌우, 심실세동도 좌우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다 같이 오죠. 네. 심방 2개 다, 네, 붙어 있기 심실 2개 때문에 다. 네,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오게 됩니다. 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뛰어야 될 심방이 또는 심실이 네.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는가? 네. 그 원인은 뭐냐는 거죠? 부정맥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꾸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역시 또 네. 노화가 원인이네요. 그렇죠. 노화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네. 심방 세동 또는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기능을 자꾸 못하는 그런 이제 서맥이 오는 경우 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노화와 관련된 거고요. 심실 세동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서 네, 네. 비후성 심근병증이나 네, 네. 저는 심부전 이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고 또 결국 이런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고 다 연결이 돼 예, 있네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과로, 과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런 부정맥이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통증을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이런 환자에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부정맥이냐 아니냐를 이제 확인하려면은 네네. 심전도 검사, 결국 심장에 있는 정기적 신호를 네. 저희가 그림으로 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검사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오래된 검사 방법인데 그것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부정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네, 움직여가지고 얘가 가다가 네.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뛰고 이렇게 가야 예, 되는데 그쵸. 예. 이거 뒤에 띠띠띠띠 띠띠 네, 네. 이걸 다 이제 그려가지고 네, 그려가지고 그걸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네, 네. 부정맥이다 아니다 이런 걸 진단할 수가 있죠.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체표면에서 측정하는 검사 방법으로 부정맥 환자들의 검사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제 외래 오는 환자분들은 상당수가 이제 부정맥 증상, 두근거림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실신 이런 증상을 주소로 내오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맥박이 굉장히 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큰 파형, 이제 QRS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피가 다 1대1로 잘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심전도 소형을 볼 때는 큰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주된 검사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정맥이 결국에는 증상이 네. 나 지금 막 뛰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 있으면은 네. 한 일주일 전에만 뛰었는데 오늘은 안 뛰어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심전도를 찍으면 보통 한 10초 정도밖에 못 찍기 때문에 네. 10초 안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진단 낼 수 있지만은 네. 못 잡아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결국 10초가 아니고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24시간 활동 중 심전도라는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화된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좀 오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심전도를 저희가 큰 기계를 옆에다 달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차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에다가 넣을 수 네네.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거기서 심전도를 측정하고 24시간 또는 길게는 48시간까지도 측정해서 부정맥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다른 검사 방법이 있나요? 네. 24시간 48시간도 모자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네. 아예 기계를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얼른 몸에다 붙이게 되면은 그때 심전도를 이제 이 기계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못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 갑자기 팍 쓰러진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이거 위급하네요, 이런 하기도 분들은. 전에 예, 쓰러질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한 번 또는 두 번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나타나지만 워낙 위급해서 또는 위중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몸 안에다가 아예 네, 피부 밑에다가 센서 같은 걸. 그렇죠. 피부 밑에다가 한 볼펜 심 정도 되는 크기의 네. 기계 장치를 넣습니다. 삽입형 루프 기록기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런 기계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목욕도 하셔도 되고 수영도 하셔도 되고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시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네. 운동 부하 검사는 뭐예요?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정맥 환자분들 중에서 네. 특히 운동과 관련돼서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운동하면 누구나 다 가슴이 뛸 수 있는데 예. 너무 홈도보다 심하게. 너무 심하게 뛴다. 예. 그리고 뛰고 나면은 너무 오래 간다. 네. 그런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들이 또 뛰다가 쓰러져서 힘든 적이 있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을 시키면서 심전도를 계속 찍거든요. 그러면서 부정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네. 가격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삽입형 루프 기록기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장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보험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분들만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증세를 방치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또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치료를 맞습니다. 해야죠. 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부정맥이라고 해서 모든 부정맥을 다 치료하고 모든 걸 다 잡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처음에 제가 부정맥 환자분들 특히 조기박동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네. 저는 물어보신 게 최근에 잠을 잘 주무세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그런 생활 습관부터 먼저 고치게 되면은 네.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부정맥 생기신 분들은 술을 끊으시고 술을 네. 줄이시도록 또는 잠을 못 자서 부정맥 네. 생기신 분들은 잠을 교정해야지 그 부정맥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먼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쵸. 잠을 못 자도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그렇죠. 부정맥이 올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쓰리과 그래서 말씀드린 과로, 과로, 과식, 과식. 과음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과 부정맥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꼭 먼저 그런 것들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음. 잠도 충분히 잘 치고 스트레스를 좀 피하시고 적당 운동하시고 이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부정맥이 고쳐진다. 있으면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부정맥 항부정맥 약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항부정맥 약제라는 거는 잘 쓰면 약이지만 네네. 또 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맥을 더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부정맥 약제 쓸 때는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네. 적절한 항부정맥 약제를 잘 골라 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얘가 흥분한 거를 좀 가라앉힐 수 있죠. 가라앉히는 예, 거죠. 예, 막 그쵸. 이렇게 뛰려는 거를 예. 그래서 야, 너 좀 예. 진정해. 예. 뭐 이런 효과인가 봐요. 그쵸. 진정제네. 이렇게. 진정제. 그래서 야. 심장 근육이 아까 맥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될 곳인데 자꾸 미리 맥을 만든다고 만들어내니까는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세포들을 흥분도를 좀 가라앉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항부정맥 약제도 있겠고 음. 또한 심방세동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항부정맥 약제보다도 항응고 치료를 꼭 해야 되냐 피딱지. 말아야 되냐. 피딱지를 예. 방지할 수 있는 피를 좀 묽게 해줄 수 있는 약제를 네, 쓸 수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환자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예. 항부정맥 약제는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듯이 그런 약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내가 최근에 무좀약을 좀 먹는다. 그런 약을 궁합이 먹을 안 맞는 때는 약들. 예, 궁합이 안 맞는 약들이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꼭 그 처방하신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약제를 복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예전에는 와파린 약제 같은 경우는 이 와파린 약제 자체가 워낙 그 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절을 저희가 약제를 먹을 때 네네. 어떤 분들은 하나를 먹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5알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대사하는 분들이 다 다르세요. 증상의 예.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약 수가 다르네요. 그 네. 몸에 이제 그거를 약을 그 대사시키는 그런 그 능력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 어떤 분들은 5알 이게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조절을 잘 하고 있다가도 그 비타민 K가 들어간 음식, 콩 같은 거라든지 청국장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갑자기 수치가 확 떨어져서 오시거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주사약, 감기 주사 맞고 항생제 맞는다 또는 진통소염제 맞고 이렇게 예. 오게 되면은 수치가 너무 또 확 올라가서 멍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예.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쓸 때는 꼭 그런 전문가 어떤 추가적인 네네. 처방 약제를 받으실 때는 네.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약제끼리도 지금 말씀하신 거 그쵸.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그 건강기능식품 외에 어떤 약들을 먹는 거는 조금 가능하면- 생각을 해보고 예. 상담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자, 시술이나 수술을 통한 치료 방법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서 네네. 조금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몸 안에다가 전극 도자라는 그 카테터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네. 그 부정맥을 맥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 곳을 찾아가지고 절제예요. 저희가 전기로 지져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예, 쓸데없는 전선을 찾아가지고 끊어주는 예, 역할이네요. 끊어주는 것도 예. 있고 그래서 한 8개만 갈 수 있게. 뭐 8개만 예,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숫자는 뭐 그렇죠. 정해지는 게 다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전기줄 외에 또 비정상적인 전기줄, 필요 없는 전기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전기줄을 찾아가지고 그 전기줄이 아까 회로, 네, 네. 빙글빙글 도는 회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잘라줄 수도 있고 또는 불필요하게 자꾸 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네. 아예 찾아서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에서 예.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예. 근본적으로 조금 부정맥을 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오늘 시술하는 환자는 심방세동 환자분이고요. 오랫동안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리고 전기적 독립동 전환술까지 받으셨는데 자꾸 재발하시고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심방세동 자체를 없애려고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 심방세동 없애려고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 전극 도자 절제술은 심방세동이 생기는 부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치료 방법인데 폐정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폐정맥이라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전기적으로 고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다가 카테타라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에다가 고주파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 부위를 태워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 말고 뭐 수술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술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살은 째고 하기 때문에 수술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다가 네네. 삽입형 기계를 넣을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서는 심장 박동기라는 걸 넣어가지고 심장 박동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기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섬액의 경우. 섬액의 경우죠. 맥을 띄는 거를 도와드리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이 정도 되는 이제 박동기를 넣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생긴 이제 이런 기계가 있는데요. 이런 기계를 피부 밑에다가 한 저희가 한 5cm 정도 째고요. 예. 거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예, 아주 얄쌍하니까. 아주 무겁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고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달고 있으면은 섬액으로 인해서 맥이 느려가지고 쓰러지거나 그런 일은 어지러워서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술을 통해서 네. 부정맥을 완치할 수 있습니까? 네, 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없나요? 부정맥에 따라서 다릅니다. 필요 없는 전깃줄 때문에 생기는 부정맥. WPW 증후군 이거는 혹시라도 들어보셨을 WPW. WPW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몸 안에 불필요한 전깃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빈맥성 부정맥이 생기는 것인데요. 네. 그런 빈맥성 부정맥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심전도를 보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다 하면 바로 잘라주게 되면은 95%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재발은 안 해요? 5%는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5%가 굉장히 깊이 그 안에 전깃줄이 아주 깊은 곳에 있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지지더라도 그 부분이 좀 에너지가 좀 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부 환자분들 그렇지만 대부분은 재발 없이 잘 사실 수가 있고요. 아까 심실세동 네. 또는 심실빈맥 이런 빈맥도 저희가 전극도 절제술로 없앨 수도 있는데 네. 치료 성적은 마찬가지 심방세동 정도고 아주 100%한 번에 치료해서 100% 없애거나 이러한 성적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예, 부정맥에 따라서 95% 정도면 굉장히 높은 높죠. 성공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심장 박동기 얘기하셨는데 네. 이 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인가요? 한번 아닙니다. 사입하면 이게 뭐 배터리가 뭐 없어진다든지 그렇죠. 배터리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예, 차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심장 박동기의 배터리의 수명은 네. 평균 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이 배터리가 닳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계 자체를 살짝 째고 다시 기계를 빼서. 꺼내가지고 새 기계로 교체해주게 되면은 예.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 막 집에 충전하거나 이런 예,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죠. 예. 그 대신에 아까 잠깐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심실세동, 네, 네. 갑자기 네. 돌연 심장사를 하시는 예, 예, 분들을 예.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몸에다가 심장 박동기보다 조금 더 큰 네. 이식형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걸 이제 삽입을 할 수가 그 이제 있는데 심실세동 때문에 하는 심실세동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돌연 심장사를 막기 위해서 넣는 기계인데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더 기계가 크고 배터리 수명은 그거보다 좀 짧게 돼서 한 7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실세동이 그만큼 더 위험한 돌연 심장사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가능성이 위험할 수가 높다는 있죠. 거네요. 그렇죠. 자, 아까 뭐 돌연 심장사니까 갑자기 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전조 증상이 뭔지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조 증상을 다 알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돌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원인 모르게 자꾸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든지
그리고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심장 원인으로. 심장 원인이 그리고 내 심장이 좀 많이 두껍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시면은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그 치료를 빨리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심폐소생술과 적절한 심장 제세동기 사용하는 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여기 심정지 환자 발생했습니다. CPRT 불러주시고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좀 금지해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접촉 금지.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CPR 시작하세요.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둘.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최의근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부정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로 한번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비만이 부정맥을 부른다. Yes or No? Yes. 네. 비만은 진짜 만병의 근원이네요. 만병의 근원이죠. 예. 예. 왜 그렇습니까? 비만이 되게 되면은 심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 부담을 느낀다는 건 네. 심장도 살이 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살찐 부분으로 더 많이 보내야 돼서 그렇습니까? 둘 다겠죠. 예. 그래서 살찐 부분으로 더 많이 보내되고 심장이 과도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비만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예. 그거 역시도 심장에 자극을 주니까 심장이 맥을 만들어내지 않은 부분에서 자꾸 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장은 이렇게 주먹 하나인데 네, 내 몸이 코끼리면 그렇죠.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들죠. 예. 이해가 확 오네요. 네. 여름보다 겨울에 돌연 심장사가 많이 발생한다. Yes or no? Yes. 온도와 관계가 있나요? 예,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온도 여름보다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심장 혈관, 예, 심근경색, 줄어드니까. 예, 심근경색 환자분들도 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시고 네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네.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특히 네. 이제 너무 추운 겨울철에 과도한 야외 활동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부정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Yes or no? Yes. Yes. 예.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심장 혈관에 병이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심장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벽도 두꺼워지게 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또한 심부전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부정맥이 잘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심장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심장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첫 번째 저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면은 네.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충분한 잠, 수면 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과도한 알코올, 네. 음주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환자들은 부정맥 중에서 네. 이 음주랑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폭음, 이 과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폭음, 과음을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심장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은 없고요. 없고요. 우리 몸의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바로 유산소 운동인데요.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나 또는 수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0분 정도. 네네. 그러니까 매일 한 30분 정도 운동을 주 5일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조금 더 격렬한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뜀박질 또는 조깅 같은 거 하시면은 한 75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보통 뭐 제가 교수님을 뵈면 이 질문을 제일 처음에 드리는데 최 교수님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좋으십니까? 네, 제 심장은 아직 좋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믿음이 확 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뭐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혹시 더 추가하거나 네. 지금이라도 좀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방세동은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적절한 항응고 치료, 약제를 통해 가지고 네. 중풍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오래 사실 수 있고 또한 치매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네, 네.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시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번 느끼지만 네. 그 순간에 에이 뭐 설마 이런 생각으로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예. 뭔가를 느꼈다면 네. 반드시 네. 전문가를 만나셔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평생 30억 번 이상을 쉼없이 뛰는 생명의 엔진 심장. 자,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